친구는 미러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는 자기 자신과 닮았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친구들은 각각 나의 어떤 특성을 반사하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음식을 먹듯이 친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음식에 비유할 수도 있죠. 먼저 설탕같이 달달한 친구가 있습니다. 늘 긍정적 에너지를 주고 같이 놀고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친구입니다. 술친구나 또래에 노는 친구가 이 부류에 속합니다. 심지어 나쁜 짓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죠. 젊었을 때 설탕 같은 친구는 영혼의 친구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설탕만 매일 먹고 살면 심각한 성인병에 걸리고 더 이상 섭취가 어렵듯이 설탕 같은 친구, 노는 친구에 너무 깊이 빠지면 젊음과 가산을 탕진하기 쉽습니다. 둘째, 쓴맛을 주는 친구도 간혹 있습니다. 나의 결점을 가차없이 잡아내고 가끔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설탕과는 전혀 반대인 친구죠. 옷차림새가 엉망이다. 헤어스타일은 왜 그러냐 하는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소위 지적질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같이 하다 보면 이런 친구들을 만나 업무나 세상사는 노하우를 배우지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소금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재미나 즐거움을 주지는 않지만 필수 영양소인 소금처럼 필요할 때 해결사로서 누구도 대체하지 못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가까이 있진 않지만 없으면 소금이 결핍된 것처럼 금단 현상을 느끼게 하는 친구입니다. 넷째, 신맛을 주는 친구도 있습니다. 처음에 만날 때 신선하고 상큼한 맛이 나는 친구죠. 이성 친구 중에 이런 성향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일상의 단조로움을 깨는 강력하고 신선한 자극을 주지만 시큼한 맛이 달달한 맛으로 진화하지 않으면 오래가기 어려운 친구입니다. 친구도 알고 보면 이렇게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참 한 가지 빠졌군요. 이도저도 아닌 맹물 같은 친구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 중에 특별히 친한 것 같지도 않고 말이 많지도 않고 특별한 재미도 없지만 가족처럼 자연스럽고 친근한 관계가 지속되는 관계입니다. 만나면 무미건조하고 무색무취하지만 딱히 싫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잠시라도 없으면 갈증을 느껴 찾게 되고 같이 있으면 편안합니다. 나의 분신 같으면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친구죠. 나이가 들면 친구를 줄이라는 충고를 많이 합니다. 인간관계가 오래되면 즐겁고 좋은 경험도 많지만 실망하고 상처를 주거나 심지어 신뢰를 배반하고 금전적 손해를 입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친구를 오래 알고 지냈다고 해서 관성처럼 의미 없이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듯이 달고 짜고 쓰고 맹물 같은 친구들과 다양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삶의 의미를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다만 편식은 금물입니다. 특히 단맛을 주는 친구, 다시 말해서 같이 술 마시고 노는 친구들만을 가까이 한다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파산하기 딱 좋습니다. 주변에서 아첨하고 놀기 좋아하는 술친구들을 끼고 돌다가 사업을 망치고 패가 망신한 경우를 심심찮게 보았을 것입니다. 과거 권력자들 중에서 단맛 나는 사람들만 가까이 하다가 권력을 잃고 나라를 망치는 사례는 역사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짠맛 나는 친구나 쓴맛 나는 친구들만 가까이 한다면 편협해지고 정서적으로 피폐하게 되면서 인간관계가 갈수록 좁아집니다. 베풀 줄 모르는 구두쇠를 짠돌이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맹물과 같은 친구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동화되어 무미건조하고 퇴행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자기 사업을 다 말아먹고 오로지 동창회나 고향 친구들과의 친목과 우애를 강조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인간의 내면에는 누구나 즐거움을 추구하는 욕구, 성장하려는 욕구, 소속감을 가지려는 욕구, 휴식과 쉼을 누리려는 욕구 등이 혼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욕칠정이라고 해서 5가지 욕구와 7가지 정서적 요구를 갖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요구를 인간이 혼자서 모두 충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수도하는 구도자들은 혼자 공부하고 수양하면서 절대적 경지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개인은 친구들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서적 만족과 함께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친구가 필요하고 또 그 친구의 특성을 잘 안다면 그에 걸맞는 적정한 관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친구로 인해 배반당하거나 상처를 입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단맛 친구가 중요한 순간에 충고를 해주거나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배신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친구는 노는데 필요한 친구이니까요.
맹물 같은 친구가 재미가 없다고 해서 구박할 필요도 없습니다. 친구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기대하는 만큼 또는 신뢰하는 만큼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지만 애초에 친구의 성향에 따라 기대치를 달리하면 섭섭하거나 상처받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듯이 친구들도 각자의 특성을 지닌 불완전한 인격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달달한 친구는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정도로 쉼이 필요할 때는 맹물 같은 친구와 담담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있다면 쓴맛의 친구나 소금 같은 친구가 필요하겠죠. 나는 친구들에게 어떤 친구일까요? 혹시 지나치게 단맛을 주거나 또는 매사에 쓴맛을 주거나 상처를 주는 친구인가요? 한 번쯤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에 단맛 내는 친구가 많다면 나 자신도 단맛을 추구하는 친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친구란 미러링이니까요. 오늘은 친구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